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새벽 세비야에서 아틀레틱 클루브와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아틀레틱 클루브가 정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가 122번째 코파델레이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5팀이 참가를 해서 124경기를 치렀습니다. 124경기를 치는 동안 126명의 선수가 경기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기들에서 골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총 362골이 터졌는데요. 경기당 2.87골이 터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 경기 짜릿한 승부가 펼쳐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 아틀레틱 클루브, 즉 빌바오와 마요르카가 만났는데 승부차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결국 마요르카가 빌바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빌바오는 역사상 코파델레이에 매우 강한 팀이긴 하지만 1984년 이후로는 코파델레이 우승이 없었습니다. 물론 1984년 이후에도 결승전에는 계속해서 진출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었지만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클럽 역사상 24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놓치고 만 셈이죠.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는 2변의 연속이었죠.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코파델레이 최강자 바르셀로나가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간절히 원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이 빌바오와 마요르카 이렇게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 흥행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승전이었고 그 결승전에서 빌바오가 웃었으니까요. 빌바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 기록을 봤을 때도 빌바오의 비아리브레, 마요르카의 압돈 프라츠, 그리고 셀타비고의 두비카스가 6골로 공동 득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파델레이 결승전 저랑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짜릿했습니다. 흥분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경기 못 보신 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함께 가시죠. 먼저 코파델레이 결승전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이 경기는 말 그대로 양 팀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였어요. 마요르카는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을 보여줬고요.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 그렇지만은 공격을 전개할 때는 4-2-4에 가깝게 배치를 하면서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면서 골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빌바오가 더 유리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빌바오는 현재 라리가 5위에 위치하고 있고 올 시즌 전체적인 전력이 매우 좋거든요.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15위에 위치하고 있고 득점력에 대해서 의문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선제골을 넣은 쪽은 마요르카였죠. 코너킥 상황에서 슈팅을 3차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슈팅한 선수 다니 로드리게스의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21분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후 경기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빌바오의 공격이었습니다. 빌바오는 0-1이라는 스코어를 뒤집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골과 유사한 슈팅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 가운데 니코 윌리엄스의 전진 패스를 산세트가 빠져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연장전까지 양 팀은 1진 1패를 반복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빌바오가 경기를 주도한 건 맞고 빌바오의 슈팅이 더 많았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마요르카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갔죠. 참 승부차기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환희와 좌절이 공존하죠. 사실 마요르카가 준결승전에서 소시에다드 꺾을 때 승부차기까지 가서 꺾고 결승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5-3-2 포메이션을 가동한다는 거는 결국 실점을 최소화해서 승부차기까지 간다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빌바오 선수는 모두가 골을 넣고 있는데 마요르카는 2명의 선수가 실축하고 말죠. 모르라레스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히고 라도니치의 슈팅은 저 멀리 날아갔죠. 그러면서 빌바오가 라울 가르시아, 무니아인, 베스가, 베렌게르가 연속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결국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를 거뒀고 빌바오가 40년 만에 클럽 역사상 24번째 우승에 성공합니다.
24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바르셀로나가 31번 우승을 차지했죠. 두 번째로 코파델레이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클럽, 그것을 공고히 하는 모습인데요. 세 번째로 많이 우승한 팀이 20번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런데 빌바오의 지난 24번의 코파델레이 우승을 돌아보면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20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강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1960년대 들어부터 결승전에 올라간 횟수는 적지 않았지만은 우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최근에는 결승전에 연속으로 올라갔었지만은 패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마요르카를 제압하면서 클럽 역사상 24번째 코파델레이 우승에 성공을 했죠.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은 빌바오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깊은 우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바오가 40년 만에 우승했다고 그랬잖아요. 83-84 시즌의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 이후 결승전에서 6번이나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한 것이 이번 시즌이죠. 그러면서 아틀레틱 빌바오는 자신들이 코파델레이에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아틀레틱 빌바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승리했어야 되는 경기죠. 점유율에서도 68%, 슈팅을 30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틱 클루브가 결승에 도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죠. 말 그대로 도장 깨기를 했거든요. 1라운드 루비, 2라운드 카yon, 32강 에이바르전, 여기까지는 당연히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들이고요. 16강부터는 어려운 경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알라베스,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결승전에서 마요르카를 상대했으니까요. 8강 바르셀로나하고 대결은 연장전까지 가서 4대2로 승리를 거뒀고 4강은 1, 2차전으로 펼쳐졌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홈에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말 그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두들겨 패면서 결승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거죠. 올 시즌 빌바오는 말 그대로 도장 깨기를 하면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는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 축하의 박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요르카도 코파델레이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력이 있는 팀인데요. 2002-2003 시즌에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죠. 이 시즌에 마요르카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놀라웠어요.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꺾고요. 4강에서 데포르티브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레크레아티보를 만났는데 판디아니와 사무라이투의 연속골로 3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21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거죠. 하지만은 승부차기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우승이 손에 쥐어졌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요르카 팬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대진운이 어느 정도 따랐다는 생각은 듭니다. 1라운드 보이로, 2라운드 바에데 에구에스, 32강 부르고스, 16강 테네리페까지 대진운이 따랐거든요. 그리고 16강 테네리페전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장 가서 1대0으로 제압하고 8강에서 지로나를 꺾은 것이 굉장한 이변이었죠. 그리고 4강에서 소시에다드와 1, 2차전 합계 동점이 되면서 승부차기 끝에 결승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는 빌바오의 일방적인 공격이 펼쳐집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왔는데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넣었기 때문에 지키는 축구를 계속 구사를 했고요. 그 가운데 빌바오는 측면 공격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마요르카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니코 윌리엄스의 활약이 눈부셨죠. 결정력이 아쉽긴 했는데 결정력이 빛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골을 넣긴 했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결국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 구르제타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이니아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가 측면을 따라서 공격을 전개하거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어간 장면이 많았죠. 특히 니코하고 산세트의 호흡이 매우 좋았어요.
사실 산세트가 골을 넣는 장면 보면 산세트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니코가 전진 패스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세트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죠. 일단 빌바오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이른 시간 실점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점하면은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전방부터 빠르게 뛰고 압박하면서 특히 측면의 스피드를 높이면서 마요르카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득점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에 멈춘 게 좀 아쉽죠. 승부차기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니코가 기회를 살렸다면, 구루세타가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냐키가 득점 지원을 했다면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결국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 경기 MVP는 당연히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왼쪽 측면 파괴하는데 스피드, 드리블, 컷백, 와, 씨. 물론 결정력은 좀 아쉬웠습니다. 언급했다시피 골을 넣는 장면이 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득점 기회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슈팅 5개를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5백을 가동하는 마요르카 수비를 파괴시켰다. 이 수비진에 혼란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니코 윌리엄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고요. 여기다가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산세트가 빠져들어가는 걸 보면서 전진 패스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이 경기 MVP는 당연히 니코 윌리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공식 경기 30경기에서 6골 14개의 도움을 했는데 사실 니코 윌리엄스는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은 아니죠. 오히려 니코보다는 니코의 형 이냐키가 반대편에서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박스 안쪽에서 득점포를 많이 가동하고요. 니코는 왼쪽 라인 또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그러면서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수비에 혼란을 주고 컷백이나 크로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또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다만 니코 윌리엄스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정력이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너무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 얘기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양팀의 골키퍼 얘기도 해야 됩니다. 양팀의 골키퍼가 넘버원 골키퍼가 아니에요. 빌바오의 넘버원 골키퍼는 우나이 시몬이죠. 그리고 마요르카의 넘버원 골키퍼는 라이코비치죠. 그런데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에서는 빌바오는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를 기용했었고 그리고 마요르카는 그레이프 골키퍼를 기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베르데 감독, 아기레 감독 이 두 명의 골키퍼를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시켰죠. 놀라운 사실은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도 그레이프 골키퍼도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넘버원 골키퍼가 아니라 넘버2 골키퍼들입니다. 근데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 미쳤죠. 미쳤습니다. 물론 빌바오는 골키퍼를 육성하는데 매우 뛰어난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 출신 골키퍼들이 위대한 골키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승부차기까지 책임을 졌죠. 연장전 120분까지 4차례의 선방을 하면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못했고요. 승부차기에서도 모르라네스의 슈팅을 선방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코파델레이에서 8경기, 라리가 1경기 이렇게 출전을 했고요. 특히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는 이번 우승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레이프 골키퍼 연장전 120분까지 6차례나 선방을 하면서 선방 퍼레이드를 보여주긴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좀 덧붙일게요. 코파델레이 우승하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 자격증이 주어지죠. 그리고 준우승을 하더라도 수페르코파에는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은 빌바오와 마요르카가 펼쳤으니까 아마 다음 시즌 수페르코파는 빌바오, 마요르카 그리고 라리가 1위, 2위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또는 지로나 입장에서 라리가 2위 경쟁을 뜨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빌바오는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바오의 라리가 순위가 현재 5위거든요. 근데 빌바오가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결국 라리가 6위가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 6위에서 7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위와 6위가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7위에 위치하고 있는 발렌시아 그리고 7위 경쟁을 하고 있는 베티스 이런 팀들은
아마도 빌바오를 응원했을 거예요. 네. 결국 7위 경쟁도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라리가 순위를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1위를 독주하고 있고 2위를 바르셀로나 지로나가 경쟁하고 있고 4위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빌바오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 소시에다드가 위치하고 있는데 6위와 7위의 승점 차는 5점입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6위 안에 들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7위 발렌시아, 8위 베티스는 7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 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결승대진 나왔을 때 빌바오가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빌바오가 우승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올 시즌 발베르데 감독 정말 팀을 잘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코파델레에 강하다는 사실을 우승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 이게 웬 말이야. 83-84 시즌이 마지막 우승이라는 게 이게 웬 말이냐고. 빌바오가 결국은 이번 시즌 코파델레의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빌바오는 확실히 코파델레에 강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빌바오는 매력적입니다. 바스크 순혈주의, 불굴의 사자, 투쟁심, 이런 것들이 빌바오의 색채를 만들잖아요. 이 가운데서 강인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빌바오 코파델레 우승 축하합니다.